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2 그 세 번째 시간 갈등의 한복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영입니다. 방금 갈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갈등이 칡나무 등나무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건데 제가 다른 CBS 가서는 또 물과 기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 내용상이 조금 파국으로 치닫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 묻는데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어디다 우리 세 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근황 토크 한번 이어져 가보겠습니다. 세 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 인사부터 하시고 네, 각자 근황 토크. 예. 인사부터.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 준비된 정치인 정선영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깨끗인 문법이 안 삼더이즘과 사케이즘의 창시자 정청래입니다. 네. 뭐의 창시자요? 삼더이즘과 사케이즘. 삼더이즘? 그게 있어요. 너무 유명한 거야.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게 물어보지 마.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삼더이즘. 그리고 사케이즘은 뭐예요? 육회, 통쾌, 상쾌. 그래야 국민이 흔쾌하게 받아들인다. 육회, 통쾌, 상쾌, 삼쾌이즘, 사쾌. 흔쾌까지. 흔쾌까지. 그래요. 그러나 난 박근혜는 처음 들어보네. 불쾌하다. 오케네. 오케이래. 오케이야.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쾌쾌하다. 이게 이제 사케이즘인데, 예. 삼더이즘은 새롭게 제가 이번에 그 버전업을 했어요. 네. 뭐냐, 더 깨끗하게, 더 가열차게, 더 열심히 일할 테니 후원금 좀 보내달라. 그래서 요즘 12월 국면은 우리가 이제 후원금 좀 읍수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참 깨끗인, 예. 깨끗한 사람에게 후원금을 좀 보내달라. 뒤가 구리면 큰 소리를 못 낸다. 이런 뜻에서 이번 주 컨셉은 참 깨끗인. 뭐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후원하는 건 좋은 일이죠. 또 후원하시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네. 1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최고 의원님은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다 채우지 못하세요? 아니, 전국적 정치인이 이렇게 못 해야 채우시나요? 다 채워. 그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 자꾸 있을 얘기해야 때마다. 돼. 네. 징징 울어야 돼. 네. 우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준다. 네. 작년에는 1776명이 보내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이 보내준 게 참 중요한 거네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러면 10만 원씩. 네. 아니 10만 원도 있고 뭐 막 금액 따라. 20만 원도 있고 그런데 그럼 3억을 채우셨겠네요? 작년에 3억까지는 못 채우고 예. 작년에 2억 5천인가? 부럽다, 부러워. 네. 작년에. 그 돈 다 뭐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전당대회 치렀죠. 음. 그러니까 이제 보통 평소에는 우리가 1억 5천이잖아요. 네. 근데 선거가 있는. 역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전당대회 정청래 나가야 되니까 조금 더 걷어야 되겠다. 최고위원 예, 예. 선거에. 네. 선거에. 네. 그때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구나. 1억 5천 정도 보통 우리가 쓰잖아요. 1년에. 근데 작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두 배를 모을 수 있는데 전당대회 치를 만큼 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세비도 많이 받으면서 후원까지 왜 받냐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거 정청래 의정보고서 복행용 네. 이런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정 의원님 그 지난주에 뭐 경찰청 항의 방문 네.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죠.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첫 번째는 경찰청장이 직접 가족에게 가서 사과를 해라. 그리고 본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진상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라. 그리고 12월 5일 날 그 2차 민중 총궐기 평화 집회를 보장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갔었죠. 갔는데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의원님 더 이상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찰청장으로서 사과라면 모르겠으나 자꾸 인간적으로 사과한다 이러면 법적인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냐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 사과를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사과 요구를 저한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백민주화 씨. 이름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네. 하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서울청
정보부장을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이하경 의원도 오시라고 그래서 네. 이제 집회 허가 문제, 이게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쭉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연대에서 다시 이 주체를 바꿔서 집회 신청을 집회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항상 명분을 삼는 청와대 쪽으로 행진 이것을 우리는 막는 거다 그래서 우회를 선택해 가지고 시청광장에서 무교동을 거쳐서 보신각, 종로 3가를 거쳐서 종로구에서 좌회전해서 서울대병원 그래서 백남기 선생 쾌유를 비는 정리 집회를 하겠다. 막을 명분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이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 그러면 폭력 과격 시위를 하지 않겠다 하는 마치 준법서약처럼 평화 시위 MOU를 체결하자. 네. 그래서 저는 좀 체결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봤는데 시민단체 연대회에서는 그러면 이게 관행이 돼서 그러면 집회할 때마다 이런 MOU를 체결해야 되냐.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마침 오늘 오후에 1차 때 신고서를 냈던 범국민대책위원회 그 집회를 불허했거든요 경찰이.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네. 집회를 막으면 안 된다. 이따가 또 한 번 얘기를 나눌 거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진성준 의원님 인사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거 없어요? 아이, 저도 정치 자금이 모자라서 늘 허덕인다. 가난한 정치인 진성준이다.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미리 선수를 쳤구만. 네, 전국적 정치인이신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이 시대 참 가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 당명 개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예측 내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1% 오차범위. 72%라 그랬어. 72%라고 했는데 네. 결과는 73%였습니다. 네. 쪽집게 진짜 지역위원장 진성준입니다. 박수야. 우리 어떻게 예측했었죠 그거? 우리가 자기보다 우리 정청래 60몇이라 최고위원께서는 네. 63%에서부터 83%까지. 그 뒷자리를 맞춘 거 누구예요? 아유, 그러면 63하고 83 두 개 더해가지고 나누면 얼마나 오지?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0%. 73이잖아. 제가 박근혜 대통령 안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이 시대 참 역술인. 뭐야, 다 틀렸어. 역술은 가짜 뭔 역술이야. 아니 제가 여기서 예측을 했잖아요. 안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나의 그 심리 전술에 말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올까 말까 정청래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서울대병원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박 대통령이 우리 방송을 듣는다는 걸로. 그렇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지난주 100분 토론에 출연하셨습니까? 네. 게시판에서 아우 잘한다 막 난리가 있던데. 그 100분 토론이 손석희 네. 선생이 진행을 하다가 거기가 이제 떠났잖아요. 네. 100분이에요? 심야예요? 100분 토론. MBC 100분 토론인데 사실은 80분 진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MBC가 그 뒤로 100분 토론이 인기가 없이 계속 추락을 했고 시청률 계속 내리막이죠. 더구나 목요일 날 밤에 하던 것을 화요일 날 밤으로 옮기고 네. 생방송 100분 토론도 아니고 2시간 전에 녹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80분을 이렇게 이제 상영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100분 토론에 대한 시청률이 확 떨어졌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시시한 토론인 줄 알고 가서 했는데 그게 의외로 많이 보셨던 모양이에요. 상대 패널이 누구였어요? MBC인데. 상대 하태경. 아이고 머리 좀 아프셨겠네. 네. 많이 털렸겠네. 진성준 의원한테. 그러니까. 네. 거기가 제가 얘기 들었어요. 네. 뭐 그래서 잘했다고. 근데 이상하게 지난주에 제가 그런 TV 토론이 많았습니다. KBS에서도 불러서 심야 토론에 나갔고 JTBC 밤샘 토론에도 나가고 아,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MBC 토론에 나간 거거든요. 잘하시는 거네. 그래서 계속 심야 토론으로만 17대 국회 초선 정청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습니까? 네. 네. 그때는 진짜 토론 프로가 많았어요. 네, 17대 국회 때는. 네. 그래서 방송 3사에서 항상 경쟁적으로 MBC 100분 토론, KBS 심야 토론, SBS CCBB. 네. 예, 여기가 굉장히 하여튼 방송 3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토론이 이렇게 경론을 벌였고 항상 그리고 시청률도 높았고. 근데 진성준 의원은 토론에 최적화돼 있는 게 얼굴이 완전히 연예인 얼굴이잖아요. 작고. 젊고. 그런 걸로는 잘생기고. 승부를 벌이기가 좀 어려워. 얼굴이 커서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말을 많이 해야 돼. 거기 가서는
적게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그 진성준 의원이 사실 진짜가 나타났다를 진행하면서 유머 감각이 많이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진지한 토론 갔을 때도 한 번씩 유머를 발휘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한번 TV를 시청했는데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진지하시죠. 진실해서 그래. 네. 근데 그게 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제 책에도 TV 토론 잘하는 법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근데 보통 100분 토론하면 80분을 해요. 그러면 패널이 4명이에요. 네. 그리고 사회자 1명 있죠. 그러면 본인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16분 안팎이거든요. 근데 16분 안팎이 한 너댓 번 돌아와요. 그러면 한 번 발언을 할 때 또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예. 있잖아요. 그러면 1분을 넘어가면 시청자들이 지루해 하거든. 그러면 결국은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여러 개를 막 꽂아 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설명하다 보면 지루해. 그래서 카피를 뽑아가지고 막 그냥 쏜살처럼 막 꽂아 넣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웃고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여유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지. 미국의 대통령 경선 뭐 이런 걸 네네. 보면 상대하고 막 토론하면서도 아주 유머 그 촌철살인의 그렇죠. 유머를 날려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제압한다고 빼죠. 하는데 그런 정말 고수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순발력 없으시다. 네, 저는 그 불가능해요. 자기 약점으로 순발이 없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TV 토론 나갔다 하니까 저번에 왜 JTBC 토론에 초청 받았는데 네. 신기남 의원이 나오는 바람에 일로 오시느라고 진짜 JTBC 못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농담으로 제가 네. 진성준 씨 신기남 라인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신기남 의원님께서 좀 시끄럽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또 그런 말은 다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할 것 같아서. 예. 당의 당무감사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할 것입니다만은 일단 현재까지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신기남 의원은 그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의 성적으로 낙방을 하자 네.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갔다. 그리고 그 지도 교수가 그렇게 권고해서 상담을 하러 갔고 상담한 결과 학교에서 이의 신청을 정식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고 이의 신청 결과 기각되었다. 그래서 최종 낙제가 확정되었다. 그 이상도 이하다. 아니다. 이게 이제 신기남 의원의 해명인데요. 당무감사원에서 그런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곧 뭐 진상이 드러날 것이고 만에 하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무감사원에서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다시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심판원장 안병욱 교수인가요? 그 다시 콜백했죠. 사임하셨잖아요. 다시 근데 들어오셨어요. 다시 콜백하셨습니까? 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죠? 문 대표께서 다시 좀 맡아달라. 그래서 응했어요. 그래서 사의를 접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윤리심판은 그러면 또 윤리심판은 제가 전문가잖아요. 저는 신기남 의원 그러면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정청래의 중징계는 부당하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시끄러웠다. 정청래가 시끄러운 것이 뭐가 문제냐.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네. 그 물꼬를 터준 게 신기남 의원이에요. 그 얘기 한마디로 그분이 좋아지셨겠네요. 그리고 나서 신기남 의원이 단점이 잘 안 보였어.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너무 마음이 아파. 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하시고 제가 간사로 네. 저 위원장 모시고 했는데 그때 너무 잘하셨어요. 청문회 하셨죠. 네, 네. 네. 청문회도 하고. 그러면 이 신기남 의원이나 노영민 의원이나 다 그럼 윤리위원회 해보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아니요, 일단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래 징계를 할 필요가 있으면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게 되는 근데 거죠. 문 대표께서 오늘 거의 뭐 윤리심판원에 가야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지시하셨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지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데 보면은 보수주의에서 이 비주류하고 주류에 이재일 시키려고 이간질 시키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이용해서 또 문 대표를 공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사가. 네, 네. 그래서 좀 확실하게 대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오늘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두 분 다 문 대표님하고 가까우신 네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하는 거 생각. 공정하신 분이에요. 네. 자 방금 말씀하신 분은 손혜원 위원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안 했어요 했어. 아직. 아까 했어요. 아니요 그걸로 그 땡입니까? 그럼요. 이 시대에 뭐다라고 얘기를 아니야, 해야죠. 그 시대는 무슨 시대는. 당명 개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 73%에서
이제 뭔가 자신감을 얻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서야 그 조사를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이상해요. 그럼 뭐 지난주 얘기를 했고요. 네, 그 그래서. 대의원 상대로 여론조사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 예, 어떻게 찬성 당명 변경에 찬성한다 73.4%. 네. 아니다. 현재 당명을 유지하자 26.6% 이렇게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그 좋아하는 진짜 사람도 내가 있네요. 정확하게 맞췄네. 63부터 84. 아이씨. 중간은 73이지. 야, 그래서 정말. 그럼 이런 결과면은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한다는 게 이렇게 못 하겠네요. 이제는. 뭐 대의원의 압도적인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뭐 안철수 대표도 특별히 그럼요. 당명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의 본질을 혁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속도를 좀 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당이 좀 분란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전혀 다르다. 그럼요. 이 일은 뭐 이제 제가 준비를 해나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풀가동을 해도 1월 말 2월 1일 정도 전에는 힘들어요. 그럼 여론조사 결정되고 그냥 손 위원장한테 다 넘긴 겁니까? 벌써? 알아서 하시라고? 그와 관련해서 내일 그 최고위원회에서 저 창당 60주년 기념사업회와 전략단위가 함께 논의를 해서 그 추진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손혜원 위원장한테는 이렇게 약속을 했죠 제가. 손 위원장께서 전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서포트 어디서 하겠다. 누가 해도 전권 갖고 일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근데 그쵸? 전권에 개입하는 흐름이 약간 있어서 아니야. 네.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서 제가 이걸 전권을 갖지 못한다면 누가 이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걱정 없어요. 근데 이제 일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으면 그 안 걸림돌 되죠. 나보고 제거해달라고 그랬잖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제거 이것도 제거하시고 제일 재밌는데 우리 방송에 오늘 방송에서.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근황 토크는 거기까지 하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뭐 다들 지금 궁금해하신 문제가 문한박을 문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거절한 거죠. 거절하면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문 대표에게 그 혁신 전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여러 가지 나왔고 이후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것은 다시 전대에 나서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또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총선 코앞 두고 당권 경쟁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당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직 의원들이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는 청취자들 위해서.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고요. 상황을 정리하자면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거죠. 문한박을 제안한 것은 네. 당내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론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지난번에 내가 재신임 받겠다고 해서 재신임을 받았지만 또 이러니 내가 다시 한번 하겠다. 그래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은 문 대표가 사전에 최고위원과 의논하지 못한 사안의 성격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최고위원 때 최고위원들한테 사과를 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상 그렇긴 했지만 사전에 상의하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것은 당헌에는 좀 위배되는 제안이었어요. 당헌에는 지금 문 대표 1인이 지금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표 권한을 나누겠다. 이것은 정치적 제안은 될 수 있죠. 그러나 당헌으로 보면 당헌 위배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네. 이런 거고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 전당대회를 제안을 했죠. 이것은 28 전당대회 불복의 성격이 있죠. 네. 네. 그런데 그 28 전당대 불복의 성격에 플러스 당의 절대 다수 70% 보수적으로 잡아도 70% 이상이 그 제안은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현재 객관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한박 연대를 문 대표가 제안했을 때 비주류 측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이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네. 지금 또 비주류 측은
안철수 의원이 제안하는 거. 네. 그거 문 대표가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점 아닙니까? 결국은 비주류 줄이 싸움 아니냐. 약간 다른데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를 지지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더군다나 현재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물러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출마하고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얘기지. 어불성설이다. 이런 거는 다 있는데 네. 그걸 지적하게 되면 다시 안철수 대표 힘을 빼내게 되는 거잖아요. 비주류 의원들이. 그래서 그거는 안고 있지만 어쨌든 문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것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지 그 혁신전대안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찬성하는 건 아니다. 아니었어요. 예. 아니 그것도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민진모 의원들이 성명을 냈는데 문안박 연대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성명을 냈냐면 그의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대표가 제안하고 그에 대응해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전대하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안철수 의원의 혁신전대론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가 아니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문재인 대표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만을 촉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진모라고 하는 조직의 의원님들은 대체로 다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비주류 의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분들조차도 안철수 의원의 혁신전대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만 근데 공통분모는 나가라. 대표만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전에 호남 의원 18분이 문안박 연대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도 문안박 연대로는 좀 부족하다. 호남을 대표할 정치인이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혁신전대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단 그러니까 말이죠. 호남 의원들이 모인 거는 사실상 어떤 효과의 압력용이었냐면 문안박 받지 마라 안철수. 결국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왜 호남을 뺐냐 영남연대다. 네네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취재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그 지점에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혁신 전대는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뭉개버리고 그거를 이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또 안철수 전 대표의 힘이 쭉 빠지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또 문 대표의 힘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첫 일성으로 주승용 최고는 혁신전대 지지였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건 또 했더니 뭐 본인도 그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약간 이런 엉거주춤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러면은 비주류 의원들도 이 혁신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 네. 혁신전대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네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는 있지만 하여튼 네. 그런 미묘한 관계 때문에 일단 그 네. 어정쩡한 스탠드를 취하고 그러니까 있다. 서로 사실은 안철수 대표나 비주류 뭐 의원들이나 서로 이게 찰떡궁합이 아니에요. 서로 거긴 서로 또 이게 싫어하고 서로 또 이렇게 대립하고 있지만 문재인이라는 공고의 적을 두고 있는 거야? 서로 이게 서로 이용하는 그 근데 힘들을 이런 왜 관계죠. 문재인 대표가 공공의 적이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공공의 적이라고? 지금 우리 이 작가께서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네. 전 그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진짜. 네. 저분더러 나가라고 하는 게 이들의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그런다, 뭐 욕심이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문 대표님한테 무슨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뭐죠? 도대체 왜 나가라고 제가 이거지? 모두가? 이거는 아니 그분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어. 문 대표 체제로 총선을 하면 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 자기네가 하면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기나 이유는 뭐. 그거예요. 저는 그거보다도 뭐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가에서 지난번에 참 역술인으로서 네. 예측한 바가 있잖아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20% 배제, 공천 배제 이거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있다. 실제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문 대표가 아는 선출직 평가위원이 없다. 나도 없다. 최고위원들도 없다. 근데 그분들은 그야말로 전문가들, 통계학 교수, 무슨 여론조사 하는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것대로 그냥 할 거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불공정한 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안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지난번
19대 총선 때 정체성이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다 쳐냈다는 거예요. 한명숙 체제. 그래서 비주류 의원들은 그 점수에 관계없이 평가에 관계없이 다 쳐낼 거다. 실제로 그랬어요? 약간의 그런 있었죠. 비주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불신이 빌미는 좀 있긴 있었어요. 계속 내려오는 그렇습니다. 거라고. 그래서 선출직 의정 활동을 잘하면 뭐하냐. 나는 그걸로 잘릴 거다. 이러한 불신에서 비롯된 공포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전당대회는 불가능하라고 다들 얘기하니까 그러면 비주류에서 문 대표 물러나라고 하면 문 대표가 물러나면 그러면 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죠? 새로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못 뽑을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이른테면 백가쟁명식 논의가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도 한쪽은 통합형 비대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혁신형 비대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선거대책위원회도 통합형 선거대책위원회를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 그래서 우리 당의 개파 보스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한쪽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그런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택지는 문재인 대표 체제로 그냥 가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거는 공론이 모아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설령 공론이 모아진다 하더라도 그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를테면 공천과 관련된 자기 이해관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엄정함을 갖고 혁신을 추진하거나 또는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선거를 추진하거나 하기 어려운 거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문 대표의 기자회견 이전에 대체적으로 모아졌던 것을 이제 뭐 거의 무산이 됐지만 문 대표 기자회견으로 모아진 대략적인 얼개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였어요. 문한박이 물 건너갔으니 거기에 더 붙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의 선출직 대표를 지냈던 분들 중심을 더 붙이자. 네. 그래서 문 대표가 거기서 대표의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 공동으로 행사하고 그분들을 조기 공동 선대위로 하자.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일상적인 당무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당무는 봐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면서 최고위의 권한을 대폭 그쪽으로 위임하자.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이것을 분당이나 탈당 이걸 한번 막아보자 하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 대표 체제로 지금대로 고하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처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요 정도의 컨센서스를 좀 이루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들고. 그 내용은 문 대표가 아까 그 좀 이 국회의원들이 좀 두려워한다는 어떤 네.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게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고 표현을 있어요. 전부 문 대표 리더십 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나? 그런 내용들. 이제 그것은 문 대표를 이제 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격하는 용어고요. 공격용 용어와 실제로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용어는 좀 다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서운 제가 곳인 것 같아. 알고 있기로는 그런 정도의 뭐랄까 좀 아웃라인 이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런 문 대표님의 발표는 사람들이 보기엔 의외였던 거예요? 약간 좀 그쪽 분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셌죠. 그래요? 네. 진작에 셌어야지. 저는 이거 받아들이지는 당연히 못할 거고 이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내년 총선 뭐 그만두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안철수 의원의 제안을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그 공이 넘어온 것을 문 대표가 못 받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비주류 혹은 안철수 의원 측에서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탈당. 저는 탈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혀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에 무슨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그러면 잘 안 되면 탈당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탈당은 없다라고 명쾌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탈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는 조금 이상한 뉘앙스도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제안에 힘을 실기 위해서 여차하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창업 공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만든 당을 자기가 깨고 나간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자기 모순적인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혹여 마음 한편에 이게 잘 안 되면 탈당도 불사할 테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열과 분당을 볼모로 한 협박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 대표가 이렇게 못 받아들인 거 오케이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안철수 그렇죠. 의원이. 예. 다시 한번 뭐 문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주변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주변에서 탈당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오늘 채널A에서 20여 명 탈당자 리스트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오늘 또 가능성이 있는.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채널A를 보세요. 근데 이제 상상인지 아니면 뭐 실제로 준비한 단계인지는 모르겠으나 2, 3일 전부터 네. 탈당 리스트가 있다라는 것은 돌았어요. 돌았다. 네. 거기 리스트에 포함된 의원들이 우리 당 대변인실에 네.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고 네. 정정 보도 해줄 것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근거가 빈약한 그러니까 괴문서죠. 그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할 때 좋다, 이런 리스트가 나오면 항상 누가 작성했냐 그러잖아요. 네. 근데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2, 3일 전부터 돌기는 돌았어요. 탈당 리스트가 작성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 문 대표 기자회견 하기 전에 낮에 안 전 대표가 트위터에 여러 가지 썼습니다. 여러 가지 쓰면서 문 대표 옆에 호가호위한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이 문제다. 그 진성준 의원 아니야? 그러니까 지선진 의원 아니고 호가호위? 우리 두분 아니에요? 정청래 최고위원님께서 호위 저를 무사하고? 지근거리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를테면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호랑이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호령하거나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 근데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아니 비서도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한테 무슨 주변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야말로 그냥 너무 실무자에 어이가 불과한데 없어. 무슨 호가호위 이런 아니 말씀하시는데 진성준 의원이 호랑이상은 아니잖아. 뭐 그럴 뿐만 아니고 매우 토끼사냥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진성준 의원님 오늘 그 문 대표님 말씀하신 게 좀 강한 어조였나요?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대표께서 당의 분란이나 이런 거를 좀 수습해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에게 협력을 구하고 호소하고 당부하고 하는 이런 스탠스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더 이상 당의 혼란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함을 보이셨죠. 기자회견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 대표가 한 거. 당을 흔들고 해치는 일들도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당의 화합을 위해 용인해야 할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 경계를 넘는 일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해서 당의 기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근데 했거든요. 저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언제? 뭐냐면 김광석의 마지막 유작이 붙이지 않은 편지잖아요. 근데 문 대표의 발표하지 않는 발표문이 있습니다. 다들 말려가지고. 네, 말려가지고 최고위원들이. 근데 언제인데 그게? 그때 그 오시기 발표문이 오늘 발표했던 발표문이잖아요. 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발표문은 본인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발표 못한 것도 본인이 직접 그렇겠죠. 썼어요. 그거 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그렇게 이제 강한 어조를 사용하지 않으셨었는데 이렇게 어조를 사용하니까 이게 누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 누가 바람을 넣었다고 그렇게 하는 오늘 건가? 아침에 이거 발표하기 되기 제일 전에. 제가 평화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평화방송 인터뷰가 저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사전에 녹음을 하고 30분 뒤에 틀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런 당내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다 물으면서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냐 또 상황은 뭐냐 이런 걸 묻길래 제가 짐작하는 제 생각에는 이렇다. 대표께서 물러나실 수 없다. 또 현실적으로 전당대회가 가능하지도 않다. 또 총선 코앞에 두고 전당대회 하자라고 하는 거는 당을 분열시키는 길로 가자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대표께서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래서 저는 대표께서 어떻게 결심하실지 몰라도
몰라도 제 생각에는 안철수 의원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건 뭐 최측근이 아니라도 다 예측할 수 있어요. 다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후 4시에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쭉 가신 거잖아요. 이거 의심받을 만하네. 그러니까 대표의 옆에서 눈과 귀를 가리면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저를 겨냥한 것이라면 오늘 오전 영광이지. 아니, 안철수 대표 중에 진선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성준 의원은 저는 아닌가? 이름도 몰라. 그러면 정청래 최고위원님을 얘기하나? 근데 제가 그거 하나는 공개를 할게요. 본인이 직접 썼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본인이 직접 그래요? 썼어요. 네. 자, 그럼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호가 호의하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요? 이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화합이 가능하느냐 그거든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 대표는 이 당을 분열시키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봉합이 되겠느냐, 총선을 칠 수 있겠느냐 이 제가 걱정이에요. 아주 그 갈록 있는 어떤 예도 정치인한테 이제 들었는데 1월달 되면 다 조용해진다 그러던데요. 어떤 상황이든지 공천에 들어가면 다 조용해진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만 잘 넘기라고 이렇게 그렇게 조언하시던데요. 네, 공천 프로세스에 네. 들어가면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언제나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당사 다른 앞에 와서 이제 데모하고 하겠죠. 들어놓고 관광버스 뭐. 들어오고 단식하고 이제 이게 네, 이제 언제나 그런 거죠. 네,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1월 가면 조용해지니까 잘 견디라고 그렇게 근데 참 너무 지금 그 야권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너무 지쳐 있어 지금. 네. 이걸 너무 오래 봤어 정말. 네. 그래서 혹자들은 야 이 정도 되면 진짜 당을 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하여튼 우리 당이 조기에 속마음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죠. 5.8 사건이었죠. 5.8 사건이 뭡니까? 정청래의 공갈 발언.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시작된 겁니까? 각 진영의 계파별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아이, 뭐 공간을 왜 성매를 갖고 드러내셨다고. 그렇게 당을 깨고 그래요. 공익적 일갈. 그래서 그럼 그 얘기는 뭐 그것으로 정리합시다.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1월 달쯤 그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 조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거. 또 이런 싸움 때문에 지지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하여튼 뭐 예. 근데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물밑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막아볼까 하고 그 가서 찾아도 가고 또 만나도 보고 최고위원끼리 얘기도 해보고. 근데 저도 참 이 어떻게 답을 찾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네. 하루였어요. 예. 한 주.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대표께서 그간의 인내를 이제 종료하고 이제 분명하게 당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만큼 이제부터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저한테 가면 이제 얘기를 전해달라고 어떤 분이 오완규라는 분이 보내신 글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이 상황을 넘어갈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해놨어요. 이게 한 3일 전에 쓴 글이거든요. 국민을 믿으세요. 국민들은 결국 진짜를 알아봅니다. 문 대표님 많이 참고 견디셨으니 이젠 칼을 휘둘리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한 번에 교통정리해 주세요. 이 과정이 길어지면 지켜보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힘없는 야당에 큰 기대는 없습니다. 허나 바른 길로 힘을 합쳐 나간다면 그때는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걸 보내왔어요. 3일 전에. 그래서 오늘 이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지금 시점에 우리가 참 들어야 될 얘기 같아요. 진성준 의원이 예. 제가 볼 때 최측근은 아닐지 몰라도 예. 그 굉장한 측근이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 문 대표의 예. 심리 관리를 해야 돼. 심기 관리. 진성준 의원께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리세요. 예? 화가 날 때는 예. 화를 내서는 안 돼. 나중에 화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예.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예. 그래서 그걸 꼭 진성준 의원이 이거 내가 드리는 미션이야. 옆에서 항상 심리
예?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도 늘 그런데- 대표님 지금거리에서 상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정청희 의원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진성준 의원님은 항상 저 말석에서 늘 전략만 얘기하시지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럼 대표님하고 30cm 거리에서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그렇지. 아, 거리하고 심리 관리하고 관계가 없어. 아 근데 정 의원님이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문 대표님이 진성준 의원님한테 좀 든든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가끔 혼나. 많이 혼나죠. 뭐냐면 나 혼도 나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진성준 의원은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이니까 좀 이렇게 평균치 좀 이렇게 아우르는 거 얘기해요. 어떤 때는 문 대표가 좀 과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 네, 그렇죠. 아 뭐- 그게 이유가 있어. 왜? 그 진성준 의원이 나이 같지 않게 굉장히 응. 소심해. 전략이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면서 저 사람 젊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조심하지? 왜 그래요? 당직자 출신이라 아니 근데 그래요? 가끔 왜 가다가 그래요? 문 대표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예. 굉장히 아니, 그렇게 차갑고. 약하게 해서 되겠냐고. 맞아. 세게 하라고. 네. 그럴 때 좀 머쓱하지 않아? 예, 제가 죄스럽죠. 약간 소심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강경론자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어마어마하게 항상- 강경론자인데. 항상 조심스럽게 아니, 근데 전략기획위원장이니까 나오더라고. 그것은 이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사실 좀 이렇게 전략은 더 칼 같아야 돼요. 이게 일본 말로 치면 예리해야 돼. 눕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예. 근데 가끔 문 대표가 불쑥불쑥 예. 뭐 그렇게 얌전하게 강경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아, 있잖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최고위원님들로부터 그건 과도한 대응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꼭 말하는 전략기획위원장이 최고위원이 있어. 예. 참 이게 스탠스 잡기가 어려워요. 다 그러니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어지간한 평균치를 잡아서 얘기를 별별 하는데 의견이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예, 대표께서 좀 석연치 않게 생각하실 때도 있죠. 좀 더 강하게 해라 뭐 이런 주문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호가호의 진성주로 명명하고 그걸로 넘어가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서 말이죠. 야당 지자체장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복지 사업들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보건복지부인지 정말 복지부에서 복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놓는 이런 행태를 벌어지고 있는데 협박까지 했어요. 네. 그 정종섭 장관 같으면 청년 수당하는 거 그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뭐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금 뭐 주지 않겠다 뭐 이런 협박까지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타겟은 일단 성남시와 서울시죠. 서울시. 딱 두 개를 타겟을 삼은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근데 정부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근데? 그 성남시와 서울시에서 재정을 마련해서 본인들이 아껴가지고 여기다 복지에 쓰겠다는데 네. 복지에서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네.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정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신규이거나 추가로 하는 것이거나 반드시 정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정부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네. 그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교부금을 그만큼 깎겠다. 그렇죠. 이런 시행령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헌법에도 위반이고 지방자치법도 위반입니다. 헌법은 이런 복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지방교부세법이나 지방자치법은 우리 국민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일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을 펴서 예산을 더 어떻게 잘 쓸까 고민을 하는 건 장려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장려하고 이 동네에서 잘 되면 다른 동네에 다른 데로 확산시켜주고. 그게 국가가 할 일인데 그렇죠.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네. 정춘 의원님 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혹은 정부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은 이재명, 박원순이 야권의 잠룡이니까 미리 싹을 자르자. 흙탕물을 좀 뿌리자.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 그 당연히 없겠죠. 그건. 없는데 제가 이 문제를 다룬 게 안행위인데요. 사회보장법 26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에서 복지정책을 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협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싸우는 문구예요. 국회에서. 협의냐 합의냐. 대체적으로 합의 단어를 쓸 수 없다.
협의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협의를 하면 법적인 저촉은 안 받아요. 근데 합의로 가는데 합의가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불법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했어. 네. 협의가 안 됐어. 그럼 그냥 하면 되는 하면 되는 건데. 거예요. 예. 그런데 법이 이렇게 합의로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협의로 가니까 결국은 시행령으로 그 협의의 개념을 합의 내지는 동의 내지는 지휘, 지시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고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번에 법적으로 보장을 받았어요. 어제 본회의 통과했거든요. 네. 오늘이구나. 네. 오늘 새벽. 오늘 새벽 그 예상을 깨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매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헌법은 제가 직접 읽어볼까요? 헌법 117조? 예, 그렇습니다. 헌법 117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그러니까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알아서 하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이? 법도 아니야.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막 유승민 사태 일어나면서 박 대통령이 끝까지 하려고 했던 그 시행령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금 여당 야당이 선진화법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네네. 그 협의를 합의로는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지금 결국은 모법 위반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야권의 잠룡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자꾸 확산되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시행하게 되면 나라의 절반 이상이 청년 복지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했더니 이런 정책을 하는구나. 네. 더구나 젊은 층들이 저 정책의 수혜자가 되면서 체감하게 되면 젊은 층의 폭발적 지지가 일어날까 봐서 미리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러는 잘랐다.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무상급식 보고 놀란 가슴. 네. 지금 단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청년수당 보고 그렇습니다. 놀랜다. 네. 예. 제가 사실 질문은 정청래 의원한테 잠룡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네. 정청래 답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잠룡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이재명 시장하고 우리 방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지금 뜬 것은 다 내 덕인 줄 알아. 그리고 본인 내가 징계를 주장인데 먹고 나서 항상 뜨기 시작했다. 본인 근데 주장이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이 나 있을 때는 인정을 해.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상당히 겸연쩍게 해.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믿어드리겠습니다. 공갈 발언의 전과 후로 역사를 나누시는 거야. 한국 정치사를. 58 사건. 58 사건. 58 혁명으로 기록되겠네요. 그렇지. 나중에 역사 교과서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해보면 아까 우리 초장에 이제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민중총궐기 대회. 우리 그때 왜 거기 우리 앞에 나가서 의원님들 서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그거 이제 뭐 은수미 의원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거죠? 트위터에다가? 예, 그런 것도 요구하셨고, 네.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표에 안 쓰는 뇌세포잖아요. 제가 그때 팟캐스트에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집사람한테 토로를 했어요. 오늘 팟캐스트에서 손혜원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뭐 어쩌고 했더니 당신 말이야 그렇게 계량주의자가 돼가지고 개량주의자. 마음에 들어. 나 그 섹시 마음에 든다 진짜. 막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거 안 하면 뭐 할 거야? 장가 잘 갔네. 마음에 든다 장가 진짜. 잘 갔어. 국민이 거리에 진짜요? 나가서 집회하다가 물대포 맞고 죽어가는데 그거를 당연히 당신들이 나가서 막아야지. 그거를 그냥 뭐 완전 양복 입고 자동차만 타고 다니니까 그러냐라고 막 헛적 혼을 났는지 이거 고민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점점점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 2차 집회 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당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뭘 하셔요? 그때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대표께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높은 자리에 계시면 이게 팔랑귀가 되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바로 반론이 나왔어요.
만약에 대표께서 집회에 결합했다가 혹여 불상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온통 다 대표께서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왜 감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반론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다른 사람들이 2시 37분 오후 2시 37분 상황이 그 상황이었어 지금. 예.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는 참가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주변에 참모들이 좀 말리고 있는 네. 이런 왜 상황이죠. 말려요? 근데 지금 주최 측에서 계속해서 평화 시위를 하겠다고 이 경찰한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그것도 종교계에서도 또 중재를 하겠다고 했고, 네, 근데 예. 경찰이 그걸 다 거부하면서 네. 원천 봉쇄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아까 저녁쯤에 말이죠. 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단체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죠.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에서 5일날 있을 2차 민중걸기대회 여기에 대해서 5개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막을 방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12월 5일날 그냥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판사님 김정숙 깜짝 부장판사님이신데 놀랐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이거 너무 당연한 보호하는 너무 판결이 당연한 지금 거죠. 경찰이 줄곧 저한테 했던 말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서로 피차 편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권장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네. 하면 자기는 막을 방법이 없고 그때 하셔라. 네. 경찰이 줄곧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뭐였습니까? 그러면 법원이 자기들이 노리는 대로 판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예측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고 이제 경찰도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청와대 눈치도 봐야 되고. 윗선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법원에서 해주면 네. 본인들도 입장 정리하기가 편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계속 불법 집회 안 된다고 막 으름장을 놓았는데 이 판결이 딱 나오니까 법원 결정에 따를 것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니, 따라야지 그래서 뭐. 따를 수밖에 저한테 없지 뭐. 계속 지금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우리 당 국회의원들 말고 또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하신다면서요. 네네. 네네. 스님도 또 누가 여성단체도 또 스님도 나온다는 나올 것 같아요. 거고 여성단체도 나올 신부님도 거고 나오세요. 예, 신부님도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준비했어요. 네. 네. 여기. 제가 어제 이제 카톡에서 이 밤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디소 방에다 올리고 그리고 국회의원 방에 올려가지고 6개 안 중에서 네. 고르라 그랬는데 전 이 안이 싫었어요. 사실 다른 거 좋아했는데 네. 너무 압도적으로 이쪽 안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쪽 안으로 해서 근데 오늘 내 안은 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저도 이거 제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다 이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걸로 결정했어요. 조금 손봤는데 네, 뭐 평화라고 써있네요. 예, 예. 여기다가 아 그럼 밑에 있는 게 스마일 그게 평화 라인이에요? 평화 라인?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이걸 가슴에다가 팀버튼을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좀 크게 분들 하세요. 잘 조금 보이게. 얼마나 큰지 내가 8cm라고 어둑어둑하면 그랬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흰 걸로 한 거예요, 제가. 네. 겨울이고 옷에다 좀 티도 나라고 해서 이거 했는데 저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시위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날. 네. 나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경찰들한테 네. 그 여성 이 단체 분들하고 함께 한번 달아주려고요. 네. 드디어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나 제대로 된 길로 접어들었어. 귤만이나 합니까? 그거보다 조금 커요. 요거 정도 좀 되게 크게, 되니까 요거 조금 더 크게 만들으셔야 된다고 봐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그리고 야광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밤에도 하는데. 흰 거래서. 아 그 전에 7시쯤에 끝내야지. 지금 예정돼 있거든 정리가. 네. 그러니까 깜깜하고 뭐 어쨌든 평화 집회를 3시 한다고 시작하는데 무슨 7시까지 해요? 너무 행진하고 길지 않아요? 하니까 다 7시 하니까. 정도. 평화 집회를 한다고 했는데 평화 집회를 하더라도 우리들의 목소리는 크게 내야 되겠죠. 그렇죠. 목소리로서요. 그래야 예. 뭐 평화가 보장돼야만 목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집회에 오시는 분들께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좀 몇 가지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오해가 좀 있습니다. 오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이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네. 마치 우리들을 향해서 불법 집회 하지 말고 과격시위 하지 말고 평화 집회 해라 하는 것은 주체 이탈 화법이다. 같은 편이고 같은 1인칭이라고 생각해야지 왜 이것을 객관적으로 네, 그럴 수 있죠. 보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다. 네. 이런 말씀. 그런 입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죄송스럽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한중 FTA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완 장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께서 요구한 게 있거든요. 올해는 좀 넘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열을 좀 정비해서 다시 싸워서 더 많은 것을 좀 보완 장책을 하고 하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결국은 그분들의 요구를 못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날 집회할 때 저희 당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못 의원들에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제가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키지 못한 거죠. 네. 결국 못 받아들인 건데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좀 있으시더라도 네. 좀 토로하세요, 그냥 네네.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좀 그것을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정청래 의원님이 호남의 농민들이 왜 지금 실망하고 있느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손 의원장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쌀. 무슨 플랜카드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돌아다니는데 야 역시 손 의원이다 박수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걸 보면서 이거 정청래가 아이디어 낸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오늘 네. 나주 출신 국회의원 신정은 의원이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 500여 분 농민들이 오셨는데 네.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전농 회장님이 오셨더라고. 네. 네. 김영호 회장님이야 의장님이야 하여튼 의장. 의장님 전농 의장. 의장님이 오셔서 네. 보통 당 행사에 참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관계상. 근데 네. 고맙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셀프 디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진선미 의원 네. 예, 했었는데 진선미 의원을 해서 한 명이 굉장히 섭섭하다라는 의견을 줘가지고 이분을 모시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같이 잘린 동기인데. 예, 잘린 동기인데 왜 진선미만 하냐 네. 이래가지고 나도 잘렸다. 예, 잘린 동기 멤버 그래서 우리 김강진 의원 모셨습니다. 박수. 박수. 나오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광재입니다. 예. 김 의원님 진성준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손혜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광진 의원이 존경에 맞지 않는 정청래입니다. 아, 진짜? 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네. 지내십니까? 지금은 순천에 와가지고요. 집에 들어가려고 택시 타고 택시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말고 요 근래 네. 근황. 그러니까 원래 뭔 예. 일을 막 하다가 거기서 탁 떠나게 되면은 뭐라 그래 예. 공백감이 몰려온다고 그러나 뭐 그러잖아요 왜? 뭐, 근데 요즘은 테러법 때문에, 테러 테러 방지법. 방지법 때문에, 예, 뭐,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새누리가 어쨌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우리만의 테러 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예. 잠깐만 그런데- 소개해 주죠. 예. 그 부분은 조금 그 사실관계가 그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법안을 성안해가지고 내겠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고,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테러 방지법 자체가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낸다는 것은 테러 방지법 자체는 그 법안 자체를 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형법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국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셀프 디스를 얘기할 텐데 그 전에 말이죠. 예. 그 김강진 의원 혹시 본인이 진짜가 잘리고 나서 예. 방송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왜? 멋지다. 정치 순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하고 손혜원 위원장 투입됐기 때문에 금방 오를 줄 알았는데 우리 예. 때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택배 부대분들한테 듣지 말고 이제 그 팟짱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바짝 나간 모양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셀프 디스 시작하시죠 뭐. 예, 예.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예. 제가 이제 좀 여쭤볼게요. 본인이 예.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본인한테서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나 약간 예. 좀 이게 약간 열등감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예. 고백하세요. 털고 가시면 예. 자유롭게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거기 계신 분들도 그렇긴 하지만 악플을 많이 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쵸. 예, 많이 받을 때는 뭐 하루에 65만 개씩 받았던 날 최고도 어우, 찍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뭐 사이버 사령부나 댓글 부대가 쓰는 악플은 별로 가슴에 다가온 게 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단 하나 악플 딱 생각나는 게 제가 비례대표 당선되고 이제 그때는 최고위원이라 그래가지고 전국 선거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시기였는데 악플 하나 달리는 게 민주당에 그 당시에 민주당이었으니까 민주당 청년비의 외모가 조금만 잘생겼어도 지지율이 1%는 올랐을 거다.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 뭐야, 이거 왕자잖아. 왕자병이잖아. 아니요, 잘생겼으면 지지율이 올랐을 거라고. 아니, 그니까 본인이 잘생기지 않은데 그런 얘기 하니까 기분 나빴다는 얘기잖아, 지금. 아니요, 그걸 인정한 거죠. 제가 당에 누가 되고 있구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김광진 의원 예. 지금 그걸 셀프 디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게 왕자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예. 지금 이거는 셀프 디스에서 배제. 배제. 네, 다른 거 얘기해. 솔직하게. 셀프 디스. 제가 뭐가 있을까요? 열등감. 열등감. 못생긴 거 빼고. 못생긴 거 빼고. 그건 다 알아, 못생긴 건. 그러니까요. 혹시 김광진 네. 의원님 내가 혀가 좀 짧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전곡을 찔렀지? 아프지? 야, 그거 누가 카톡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누가 그 말 하십니까? 어제 네. 임수경 의원님이 저를 붙잡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의총의장에서. 다 느끼는 거야, 다. 그 상처가 될까 봐서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본인도 그렇게 느끼세요? 저요? 아니요, 저는 발음이 참 똑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팟캐스트 나가서 김광진 의원 내가 디스한 적이 있어. 예. 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나는 저렇게 진성준처럼 직접적인 네. 성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단결 성격이잖아. 멋있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광진 의원은 항상 말할 때 눈깔 사탕 하나 먹으면서 얘기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귀여워요. 그렇죠. 예. 얘기가 이 말투나 이런 게 굉장히 귀여운데 그 귀여운 말투를 항상 무서운 말들을 뱉어내지. 아직 애잖아요. 아, 청년이라니까. 청년비를. 제가 원래 한 깜찍합니다. 예. 김 의원님 저 진짜 나타났다 게시판에 예. 김광진 의원은 비난 댓글이 폭주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거 제가 여쭤볼게요. 예. 그 새정치연합 초대선 의원 48명이 예. 문안박연대 지지 성명을 냈었는데 예. 김광진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 예. 그래서 많은 댓글로 비난이 왔거든요.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성명하라고 진성준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제가 진성준 의원님한테도 그 말씀 드렸어요. 지금 시기에 성명을 선언을 하고 동참하고 안 하고의 것을 떠나서 저는 지금 당을 위해서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20대에 불출마하면 불출마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은 초선들이 뭔가를 걸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 아니냐. 근데 나는 그 카드를 쓰기 위해서 조금 아껴놓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진 의원. 예. 본인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카드가 안 돼. 그래도 그냥 묻어서 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카드가 될지 모릅니다. 내가 그거 하라고 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진성준 의원이 하라니까 기분 나빠서 하는 것 같아.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예. 그런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 비례 4년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4년의 생활요? 네, 그 이전의 생활하고 비교해서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사실은 다른 개별적인 의정 활동 자체보다 제가 제일 염려되고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제가 청년부의 일기로 들어왔는데 이기가 없어질까봐 이거였거든요. 저로서 이제 이 제도가 끝날까봐. 근데 다행스럽게 당원 당규에 이제 그게 못 봐가지고 해서 그래도 저나 장하나원의 4년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아서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 본인 스스로는 어땠냐고요? 그 4년의 시간들이. 만족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완전 자뻑 정치인이야. 깔때기. 아니 김광진 의원 지금 얘기는 김광진 의원이 잘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더 잘하라 그런 거니까 너무 만족해하지 마세요.
이제 재산하면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얼른 삼산하셔서 위원장 딱 되시면 그 상임위 간사로 가가지고. 야, 많이 늘었다, 잘 늘었어.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디스 하면 셀프 디스를 안 하나도 안 해, 하고 하나도. 지금 자기 자랑만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해. 그 약점이 없는 게 약점이네요. 저요. 다 약점이죠. 항상 부족함이 많아가지고요. 어떤 게 부족하냐고요? 부럽습니다. 뭐가? 뭐가 부족하죠? 봐, 없어. 혀가 뭐, 짧아요, 평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없어. 김광진 의원님. 예, 혀가 짧아서 아니, 제가. 김광진 의원님, 그거는 우리가 또 그 공격하면 안 되고, 신체적인 것 공격하면 절대 안 되고, 예. 누가 나한테, 예. 정청래는 뭐가 부족하냐, 예, 셀프 디스를 해라.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넘치는 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할 셀프 디스는 없다 이런 걸로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약풀 날릴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웬만한 악플에는 별로 끈적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니. 김광진 의원한테 내가 할 말이 하나 딱 있어. 예, 제가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예, 잠깐 이렇게 뭐 오뎅을 하나 먹었나 뭐 했나 했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예. 그러더니 의원님 제가 김광진 의원 안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한 것 같냐? 결혼을 하나 사주셨어요? 아니 그래서 결혼을 잘한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잘 해주세요. 예. 그때 아니, 후회를 하더라도. 그날 음료수라도 사주셨냐고요? 아니 그걸 못했어. 네. 원래 그런 분이에요. 정청래 최고.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우리 안타깝네요. 김광진 의원님 이제 저랑 함께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1 하셨잖아요. 예. 이제 놓고 쉬고 계시지만은 예. 그때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1 할 때 이런 걸 좀 해볼 걸 못했다 하는 것 뭐 그런 게 있나요? 사실은 저랑 진성준 의원님이랑 둘이 있으니까 네. 뭐 특집이든 뭐든 해가지고 군 문제 가지고 네. 둘이서 좀 진짜 4년간 고민했던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더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네. 자기들 군 문제? 네. 군대 문제? 자기들 군 국방이니까 국방이 네, 둘 다. 군대 문제를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예. 네, 전문 네. 분야인데 네, 그걸 전문 못했다는 거. 분야인데. 뭐 충분히 그런 점은 아쉬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김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건 마지막이 계속 마지막이네요. 다 원래 그래요. 교장선생님들인가 봐. 원래 예. 그런데 그 일각에서 말이죠. 예. 순천 곡성 지역에 예. 손학규 전 대표를 내보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예.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당에서 그게 필요한 일이라고 결정하시면 그건 따르겠습니다. 경선한다고 해야지 패기 있게 청년 비례가 왜 그래?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순치하는 상황이 예. 당에서 누군가를 결정해주면 그게 더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예, 경선이 아니고 예. 예, 전략 공천이 더 필요한 지역입니까? 그럴 수도 뭐, 있다는 얘기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당이 판단한다면. 예, 상대가 이정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것과는 조금 별도로요. 뭐 이정현 의원이어서 그러기도 하고 네. 지역 안에서의 내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경선을 하고 한다는 것이 네. 여러모로 좋지 않은 모양새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3파전이죠 지금 거기가. 저희가 후보군만 준비하시는 분이 11분입니다. 어이구. 11파전. 어머 세상에. 예. 허수들 빼면. 허수들 빼고 3파전. 3파전. 예. 예.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 순천 곡성 지역구에 예. 이정현 의원에 대한 평판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높아요. 아직도. 예, 아직도 높고 중앙당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 소환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스스로를 김강진. 너무 완벽한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거 셀프리스 아니야. 욕먹어 이제. 김광진 의원 예. 잘 들어가요. 예. 네. 접근 잘하십시오. 네, 끄고 흉볼게. 알겠습니다. 네. 뭐 본인은 할 게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셀프 디스의 반대말은 뭐야? 셀프 칭찬이지. 셀프 칭찬이지 뭐. 셀프 칭찬. 그것도 근데 영어로 줄여서 얘기해야 되는 자기가 거 디스 아니에요? 안 하는 대신에 셀프 이제 리스. 아이씨. 셀프 리스? 리스펙트. 이제 이거
저기 뭐야 자기가 안 했으니까 이제 댓글로 많이 사람들 해줄 거예요. 뭐 당연히 다 알지겠죠. 네. 네, 김강진 의원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국민을 대신해서 손혜원이 묻는다. 네. 아, 네.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다 페이스북으로 받은 거죠? 네네. 네. 여기 이제 실명으로 다 나옵니다. 네. 이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첫째는 정청래 의원께 묻습니다라고 제목을 딱 붙였어요. 네. 당이 종북몰이에 대응하고 이제 이 당이 지금 종북몰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도대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기만 할 거냐. 그 박살을 내는 방법은 없는가. 언제까지 그들의 억지를 이제 그 기정사실화하며 이런 지리한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지요 하는 백대한 씨라는 분이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그거는 정청래 의원께 종북 묻습니다. 논리를 어떻게 깨냐. 네. 모든 게 종북 논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의 테마고요. 그리고 야당성, 제가 항상 선명성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항상 주눅이 드는 게 바로 이 종북 사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북 사냥감이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거는 치열하게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싸우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지금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공격하면 너 빨갱이냐. 이게 이제 유신 시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주눅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우리 당 안에 무슨 친북 인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종북 인사가 있습니까? 이건 없는 거잖아요. 들 씌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깨는 방법은 뭐 종편에 몇 명이 나가서 떠들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야당성을 재건하는 것. 저는 이것. 그러니까 치열한 투쟁심. 저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투쟁이라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투쟁을 해요? 주눅 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정청래처럼 말하는 것. 오히려 즐겨도 될 것 같아. 네?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종북을. 종 옆에 서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는 즐겨. 그래서 종편에서 저를 비판하고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적도 있어요. 리퍼트 대사 있잖아요. 리퍼트 대사가 이제 이게 테러를 당했죠. 테러를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의외다. 종북파가. 채널 A인가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고 그날 이제 세브란스에 이제 문 대표가 병문안을 가는데 전병헌 최고가 아마 같이 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까지 그 채널 A에서 얘기하냐면 정청래 지역구인데 지역구도 사실 아니에요. 인접 지역구죠. 근데 정청래를 빼고 전병헌 최고랑 같이 간 거는 정청래가 종북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들씌워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트위터를 공격하죠. 그걸 공격하고 가만 안 종편을 두거든요.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다 봐요. 본인 얘기는 다 보죠. 네. 제 얘기인데 왜 안 봐요?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약도 올리고 그래요. 그 종편 보는 숫자보다 내 트위터 보는 숫자가 더 많다. 계속 덤벼라. 계속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은 그대로 다 하고 패널들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 얼굴까지 다 나오면서 멘트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중에서 조목조목 저는 반박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 당 의원들이 전원이 다 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소고발전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길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건 세계 최초로 공격하는 겁니다. 식당들마다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근데 식당마다 종편들 다 틀어놓고 있잖아요. 예. 종편을 틀어놓는 식당은 젊은 사람들이 안 간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진대요. 이걸 식당 주인들에게 빨리 알려야 돼요. 이것이 좋은 공격 포인트입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매체 우리는 뭐 매체가 없으니까 트위터 같은 거 페이스북 또 팟캐스트 이런 걸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진짜 종편보다 팟캐스트 훨씬 많이 듣거든요. 그걸 충분히 활용하면 자, 그런데 예. 채널 A에서 처음으로 칭찬받은 게 있어요. 네. 내가 왼손에 파 들고 왼손에 파 들고 있으면 좌파냐. 그래 나는 좌파다. 그리고 양손에 양파 2개 들고 나는 양파다. 이러면 기위주의자냐. 해서 그 패러디에서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를 나왔어요, 거기?
예, 채널 A에서 그것만 보도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재밌고 재치와 유머가 뛰어나냐. 그 사람들이 정청래 의원님을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결국은 그 종편조차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짓밟히고 그냥 이렇게 상처 입지 말고 나서서 하나씩 다 그럼요. 싸우라는 얘기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빨갱이 얘기 나왔으니까. 사글이 조지는 거야 그냥. 제가 그 모 공중파 방송에서 공중파에 저한테 특강 요청이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나 빨갱이인데 괜찮냐고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윗선까지 다 오케이 했으니까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했었는데 하루 지나서 바로 전화 와서 제일 위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이게 농담식으로 빨갱이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기에 더 씌워지면 이게 이제 주눅들지 않고 그렇죠. 예. 넘어갈 수 있는 자세가 너무 좋네요. 그래 난 주눅 좌파다. 들지 말고 넘어가자. 근데 왼손에 파들었으니까 내가 그럼 좌파란 말이냐? 그래서 제가 마산을 갔는데요. 무슨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그 조롱박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요 조롱박하고. 친박 비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롱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박하고 찍었어. 조롱하는 아니 거 그런 아니야? 식으로 자기들도 조롱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같이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내가 먼저 막 그렇게 하면 네. 못 그러더라고 오히려. 못 그래요 오히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이 진성준 의원께 네. 할게요. 이 질문도 상당히 참 이거 대답하기 어려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자행되는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 공약, 공약 파기입니다. 예. 이 짓들에 대해서 응징 방법이나 전략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거를 오한규라는 분이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갑자기 진성준 의원이 전락하고 있어. 이 정권 또 이명박 정권이 대선 공약을 시건하고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적해 왔죠. 대정부 질문 또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뭐 온갖 발언대를 이용해서 지적하고 비판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까딱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그건 대선 때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 선수들끼리 왜 이래 이거 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넘어가지. 심지어는 그 김무성 대표조차도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거다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에 가서 그랬지. 네. 그래서 저런 어떤 거짓말의 정치 문화. 뭐 법안 같은 건 어떻게 뭐 그런 거 없을까요? 말한 것을 기록을 해서 이 비교를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가다가 이 선거가 뭐가 되겠어요? 아마 이분도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걸 네.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지. 이거. 네. 그러니까 법안으로는 그 현실 불가능한. 아니면은 이걸 불가능하지. 누군가가 기록을 다 해서 비교를 해갖고 어떻게 어디다가 다 정말 기록하고 비교하고 그런 있죠. 작업은 지금 네, 인터넷에서도 누차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65세 이상 노인들께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100%. 이거 다 못 지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거의 다 못 무슨 지켰죠. 무상보육 공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못 지켰어요? 다 못 노인들 지켰죠. 못 드렸어요? 네.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만 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9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또 한 달에 얼마씩 더 드리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부 중복복지다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못하게 금지하는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의결한 또 거잖아요. 했구나, 이번에 그것도. 네. 그래서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응징할 건가.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서 우리가 이 뭐 전단이라도 하나 만드는 건 어때요? 그거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많이 했고. 박근혜 저희도 막 대통령의 근데 제대로- 가장 큰 거짓 공약이 뭐였냐면 대통령 출마 선언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거짓 공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공약입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짓 공약이었지. 그런 거 날짜하고 해서 그 멘트들 다 따갖고 뭐 하나 이렇게 탁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지 그냥 만든다고 다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아마 뭐 홍보 전략으로 저희 자료는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 드릴게요. 준비돼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다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릴게요. 제가. 다 했고 어떤 젊은 층에서는 그걸 또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박 대통령을 끊임없이 무비판적으로 지지하시는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보여드려도 아마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 거짓 공약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 생명 걸어라 하고 발언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했어요. 그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항복 시대를 열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컨텐츠는 많은데 확실하게 이게 이제 지상파라든가 메인 뉴스에 다뤄지지 않으니까 이제 좀 묻히는 경향도 있고 그게 이제 현실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힘 관계, 언론의 관계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선되면 그만이다. 네. 이걸 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큰 건 우리 유권자들이죠. 뽑지 말아야 되지. 네, 뽑지 말아야 돼. 맨날 거짓말하면서 또 뽑히고 그거 우리가 계속 속고 있는 건데 그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뽑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그렇죠. 했으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그랬어요. 자기는 아예 지키지 못할 약속은 다 뺐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런 얘기 다 합시다.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뭐 이것으로 마치죠. 뭐. 네. 근데 오늘이 세 번째 우리 호흡 맞추는 건데 1, 2회보다 좀 좋아졌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호흡은 나중에. 제가 오늘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맞은 그런 것 거 같아요. 정성래 우리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방송은 자제하실수록 네, 호흡이 맞는 거야. 방송 좋게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할 분담은 확실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 청취자들한테 좀 기쁜 소식, 네. 좋은 소식을 좀 알려주도록 우리는 비록 힘은 없지만 이 미약한 힘이라도 좀 힘을 내서 노력합시다.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군데로부터 제가 지역에서 감사패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가 기뻐요? 전혀 즐겁지 오늘 않아. 하나 받았습니다. 성산중학교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